오랜 옛날부터 인간은 속도를 즐겨왔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속도에 대한 욕망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왔다. 그중에 스피드와 놀이를 절묘하게 접목시켜 만들어낸 것, 그것이 바로 놀이기구다. 길어야 180초. 아슬아슬 위태롭게 돌아가는 레일 위에서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 동안 예정된 공포를 즐긴다. 놀이기구에 오르는 순간 일상의 지루함은 사라지고 속도와 스릴의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만물이 봄의 햇살 아래 피어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가까운 놀이공원으로 소풍을 간다. 노래와 춤과 웃음이 있는 그곳. 놀이공원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스릴과 재미, 짜릿함을 안겨주는 신기한 놀이기구들이 많다.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건 역시 롤러코스터. 형태도 다양해지고 속도도 더 빨라지고 롤러코스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열차가 레일을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긴장감은 서서히 증폭된다. 그리고 열차가 떨어지는 순간 이 긴장감은 스릴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쾌감으로 바뀐다. 상승과 하강 운동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을 아찔한 스릴의 세계로 인도하는 롤러코스터. 거기엔 어떤 원리가 숨겨져 있을까? 코스터의 가장 기본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을 하여서 점점 위로 올라가서 위치 에너지를 얻고 그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아무런 동력의 도움 없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을 하면서 낙하와 상승을 반복을 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코스터의 원리고요. 최근 우리나라에도 나무로 만든 롤러코스터가 등장했다. 이 롤러코스터는 562kW의 강한 전력으로 끌어올려진다. 바퀴와 바퀴가 닿는 레일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나무로 지어진 이 롤러코스터의 낙하 각도는 세계 최고. 스릴도 단연 으뜸이다. 각도는 77도고요. 속도는 104km. 높이는 56m. 길이는 1641m. 그리고 탑승 시간은 약 3분. 이 어마어마한 나무 롤러코스터가 만들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5개월. 제작에 참여한 인원도 10,000명이나 된다. 철로 만든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철이 가지고 있는 강도가 있기 때문에 구조물들이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는데 나무는 일반적으로 철에 비해서 강도가 약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 나무가 갖고 있는 소재로서의 어떤 강도의 약한 점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그 트러스 구조 형태로 해갖고 나무끼리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발을 이뤄서 구조물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트러스 구조란 무엇일까? 트러스 구조란 2개 이상의 비교적 가늘고 긴 직선 부재를 연결해 삼각형의 구성 요소가 되도록 배열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삼각형 공간으로 구성될 때가 사각형 공간일 때보다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고 안정된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의외로 큰 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일반 목재를 못질을 해서 쓴 것이 아니라 9겹의 나무를 미리 컴퓨터로 재단을 하고 그거를 고온 고압으로 압축하고 거기에 화학적 처리를 더해갖고 콘크리트 정도의 강도가 나는 라미네이트 우드라는 것을 써갖고 어떤 충격에도 잘 견디고 내구성도 뛰어나고 그리고 뭐 해충이나 아니면은 빗물 썩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지가 된 그런 특수 목재를 썼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 36명씩을 태우고 100km 이상의 속도로 달려도 우든 롤러코스터는 끄떡없다. 트랙을 나무로 제작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은 열차가 좀 더 부드럽고 매끄럽게 미끄러진다는 점.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더 짜릿한 스릴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고속열차가 유프라우역에 도착하기 전에 여행 중 부끄러진 머리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잡념이 싹 없어집니다. 군대 있을 때 공수훈련 받던 정도. 진짜 심장 멈추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긴장이 돼가지고 발이 약간 뜨는 느낌이 나는데 중간에 가가지고 그냥 눈 감고 소리 질렀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속도. 속도라는 게 뭘까? 그 실체를 들어보자. 사람이 느끼는 것은 사실 속도가 아닙니다. 속도가 아니라 우리는 속도가 얼만큼 빨라지느냐 또 얼만큼 느려지느냐는 속도의 변화를 느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가속도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 뉴턴의 역학법칙이라고 하는 그 F=ma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식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뭐냐면은 사람이 느끼는 거는 힘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나를 밀거나 잡아당기거나 하는 그런 힘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힘을 주었을 때 내 몸이 가속도를 받게 되는, 즉 속도가 변한다는 것이죠. 내가 눈으로 보고 또는 소리로 듣고 또는 내 피부에 닿는 그런 공기, 즉 바람이죠. 그런 걸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속도를 느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놀이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지속적인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다. 자동차 경주도 롤러코스터도 속도를 즐기기 위한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린 언제 속도를 잘 느낄까?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달릴 때보다 건물이나 나무가 있는 곳을 달릴 때 속도는 더 잘 느껴진다. 또 아무 소리도 안 들릴 때보다 소리가 들릴 때 상대적으로 속도는 더 빠르게 느껴진다. 실제로는 맨 뒷자리가 가장 그 중력 가속도를 제일 많이 느낄 수 있고 에어타임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구간에서 이제 떨어지기 직전에 맨 앞에 탄 사람들은 물론 자기 눈으로 그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잘 관찰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즐거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참 이렇게 떨어지는 중간에도 계속 매달려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뒷부분이 아직 내려오기 전이기 때문에 뒷자리에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떨어져도 떨어지는 그 거리가 뒷좌석보다는 많이 짧은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승과 하강 운동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을 짜릿한 공포의 세계로 안내하는 롤러코스터.
재미는 있는데 과연 안전할까? 새벽 6시, 개장 5시간 전이다. 안전요원들의 손놀림이 가장 바쁜 시간. 안전을 위해서라면 56m의 높은 곳도 마다하지 않고 1641m의 긴 레일도 일일이 걸어다니며 꼼꼼하게 체크를 한다. 풀린 볼트는 단단히 조여주고 마커로 표시를 해야 한다. 붉은색 페인트 체크형 부분이 어긋나 있을 경우는 볼트가 풀렸다는 증거가 됩니다. 안전요원들의 꼼꼼한 체크와 관리가 바로 이 거대한 우든 롤러코스터를 지탱케 하는 힘이자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까마득히 높은 그곳. 이들이 매일 아침 볼트를 조여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열차가 지날 때마다 구조물들이 흔들리게 돼서 볼트가 조금씩 풀어지기 때문이다. 풀어진 볼트를 조여주는 것은 그래서 우든 롤러코스터의 안전한 운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 움직이는 발길이 빨라진다. 1641m의 레일과 21,500제곱미터의 설치 면적, 나무와 나무의 조인트 부분 5만여 곳. 개장 전 주어진 시간은 5시간. 이 어마어마한 우든 롤러코스터 전체를 다 둘러보기엔 결국 긴 시간이 아니다. 자유낙하로만 움직이는 우든 롤러코스터는 탄 사람들의 무게에 따라 조금씩 속도 차이가 난다. 때문에 열차를 제어할 장치가 중요하다. 이 구간으로 차량이 너무 빨리 빠른 스피드로 온다. 그러면 이 센서들이 감지를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몇 개를 열어줄 것인지 판단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쪽 또 지나가면 저쪽에 센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저 센서가 속도가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감속이 되었는지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점유도 이쪽 구간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점유도 해주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차량이 맨 마지막에 저희가 또 다른 센서가 있거든요. 그 센서는 이쪽에 차가 완전히 지나갔을 때 아, 이 구간을 빠져나갔다고 저쪽에다가 다시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속 104km로 달리는 롤러코스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브레이크 점검. 그 점검이 끝나야 모든 점검이 끝난다. 빅스프레스 점검 운행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빅스프레스 차량 점검 운행하겠습니다. 점검의 최종 단계. 안전요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돈다. 점검 운행을 할 시간이다. 매번 36명을 싣고 시속 104km로 3분씩 달리게 될 롤러코스터가 서서히 출발한다. 몸이 뜨는 듯한 12번의 에어타임. 열차가 무사히 점검 운행을 마친다.
롤러코스터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결코 단순한 놀이기구가 아니다. 처음엔 동력으로 끌어올리지만 그 후엔 자유낙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열차가 가다가 멈출 수 있다. 롤러코스터를 제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치밀한 계산과 설계가 필요한 것이다. 인간에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날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 그것은 비행기라는 매개로 실현됐다. 비행기를 만드는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그 비행기를 모는 전투기 조종사에게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전투기 조종사를 항상 따라다니는 G포스. G포스는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데 놀이기구를 탈 때 가슴이 철렁하거나 쑥 꺼지는 느낌, 허공에 붕 뜬 것 같은 느낌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전투기를 탈 때 느끼는 G포스와 같은 것이다. 롤러코스터나 아니면 바이킹 같은 거 탈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정점에서 내려올 때 받는 그런 이제 쑥 내려가는 그런 느낌의 그런 느낌의 힘이 마이너스 G라고 생각하면 쉽고, 플러스 G 같은 경우에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짓눌리는 듯한 느낌이 플러스 G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G포스라는 건 전투기를 조종할 때뿐 아니라 우주 비행을 할 때도 느끼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나 우주 비행사들은 G포스를 이기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G포스를 극한으로 느낄 때 사람의 신체는 어떤 변화를 느끼게 될까? 일단 그 시각에 대한 상실이 와요. 그래서 시야가 좁아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보이지 않고 시야가 좁아지면서 이제 이제 주시만 보이고 주변 시가 사라지는 현상이 현상이 일어나면서 흑백이 되죠. 그것을 그레이아웃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블랙아웃이 되면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시야가 점점 좁아지다가 아예 까맣게 앞에 안 보이는데, 그래도 그때 의식은 있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걸 의식하고 있죠. 이제 거기서 계속적으로 좀 더 피가 아래쪽으로 쏠리면 이제 머리에 있는 뭐 산소 부족이라든지 피가 아래로 쏠리면서 산소 부족을 일으키면서 이제 LOC, 즉 지락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아예 이제 기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당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당기시죠. 네, 좋습니다. 가속되고 있습니다. 팔찌 굳이 도달고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훈련에서 느끼는 최고의 G값은 9. 소급하십시오. 자, 이제 감속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틱 20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런 훈련을 받는 이유는 전투기를 탈 때 상승과 하강 그리고 선회를 하면서 받게 되는 중력 가속도, G포스를 잘 견디기 위해서다. 특히 뭐 놀이기구 타러 가면 그렇게 쑥 내려가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걸 받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런 게 거의 안 느껴지죠. 그게 뭐 저희가 하나의 즐거움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예.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즐기는 놀이의 시간. 이렇게 하라고 이런 방법이 있어. 선배님이 개측하고 저 불러주세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불안과 긴장에서 벗어난다.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야? I believe I can soar. I see
놀이기구가 정점에 올랐다가 내려가는 순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른다. 바이킹이라 불리는 이 놀이기구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걸까? 배가 마찰력을 이용해서 밀어 올리는 거고요. 일정한 높이까지 배가 올라가게 되면 최초의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진자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네를 탈 때 발을 굴러줌으로써 동력을 얻어 그것으로 그네를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발을 더 많이 그리고 크게 구를수록 그네가 높이 올라가듯이 바이킹 아래의 타이어와 바이킹의 마찰력이 더 커질수록 바이킹은 높이 올라가게 되고 스릴도 더 커지게 된다. 바이킹과 비슷한 놀이기구로 자이로 스윙이 있다. 이것도 바이킹과 마찬가지로 진자 운동을 하지만 바이킹이 아래에 있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거라면 이것은 위에 있는 동력을 이용해 시계추처럼 움직인다. 그렇다면 놀이기구를 탈 때 우리는 어떤 신체적인 변화를 겪게 될까?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를 타게 되면 첫 번째로 불안, 공포의 그런 중추인 청반핵이 자극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2차적으로 자율신경, 그중에서 교감신경이 흥분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공이 커지게 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수가 올라가고 땀이 나고 온몸이 경직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율신경의 흥분이 계속되게 되면 이번엔 반대로 일정 시간이 지나서 부교감신경이 흥분되면서 다시 혈압이 떨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온한 상태를 되찾게 되는 그런 반응이 이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무서워 소리를 지르면서도 놀이기구를 타는 것일까? 교감신경이 별로 흥분되지 않으면 부교감신경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주 최악의 자극에서 교감신경이 심하게 활성화되었다가 이후에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일어나서 이완되고 진정된 평화로운 상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추구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그런 위험해 보이는 그런 스릴 만점의 놀이기구를 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롤러코스터가 생겨난 것은 17세기라는 기록이 있다. 초기의 롤러코스터는 탄광촌의 카트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한다. 1세대 롤러코스터는 나무로 만들어진 아주 단순한 놀이기구였다. 2세대 롤러코스터는 철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바퀴가 레일을 3개의 면으로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에 360도로 회전을 하거나 꼬여진 상태로 달려도 떨어질 염려가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들은 어떻게 생기게 된 걸까?
과학이 점점 발달을 하고 이러면서 좀 더 짜릿한 스릴은 없을까라고 연구를 했던 게 나는 한번 공중에 올라가서 한번 뒤집어지는 체험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코스터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나선형으로 이렇게 꼬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고 철의 어떤 그런 재련 방법이 점점 올라가고 설계의 능력이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됐고요. 그런 것들이 2세대 코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운행 방식에 어떤 변화를 준 것이고요. 나무로 만들어진 1세대 롤러코스터에 비해 철이 가진 강도가 있기 때문에 2세대 롤러코스터는 구조가 아주 간단하다. 살려줘요. 살려줘요. 청룡열차, 공포열차, 블랙홀, 은하열차 등 탄생하고부터 지금까지 이름을 바꿔가면서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롤러코스터. 사람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는 누가 뭐래도 스피드 때문이다. 롤러코스터가 360도로 회전을 하고 나선형으로 꼬인 레일 위를 달리면 상쾌한 바람과 함께 짜릿한 스릴이 밀려든다. (3세대) 코스터는 왜 내가 꼭 앉아서만 타야 될까? 서서도 탈 수 있고 매달려서도 탈 수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차량 자체에 바닥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앉아서 타지 말고 차량 자체의 변화를 줘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3세대 코스터고요. 레일 아래에 차량이 달린 이 롤러코스터는 전형적인 3세대 롤러코스터다. 하반신 부분을 차량이 전부 감싸주고 차량의 폭 또한 깊기 때문에 더 안전한 느낌이 든다. 속도가 빠르고 위험해 보이지만 그래서 어린이들도 쉽게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세대 코스터는 지금까지 이제 코스터 그러면 아까도 제일 처음 말씀드렸듯이 전기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를 얻고 그다음에 떨어지는 것이었는데 반드시 그렇게 천천히 올라가면 될까? 어떤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위치 에너지가 필요할까? 그래서 이제 된 것이 급발진 코스터들 같은 경우. 이 롤러코스터의 경우엔 자기장을 이용해 갑자기 펑 하고 터지듯이 앞으로 밀려나가는 방식을 사용한다. 기존 롤러코스터가 차량을 트랙을 통해 낙하 지점까지 끌어올리는 데 반해 아틀란티스는 출발점부터 차량을 자기 부상시킨 뒤 로켓이 점화되듯 튕겨보낸다. 보트가 손님이 탑승했을 경우에 약 3톤가량의 무게를 72kg의 힘으로 급상승을 시켜주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일 위에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은 선형 모터로 전자석이다. 열차의 아랫부분에는 자석이 장착돼 있어 열차와 레일이 만나게 되면 자기장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열차의 앞부분은 흡입식으로 끌어주고 뒷부분은 반발식으로 밀어준다. 이런 원리로 열차가 앞으로 밀려나가게 되는 것이다. 차량이 출발선에 들어서는 순간
자기력이 차량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좀 더 강렬한 스릴과 재미를 더하기 위해 꼬고, 기울이고, 비틀고, 거꾸로 돌리고 롤러코스터의 레일은 무수한 변화를 거쳐왔다. 인간의 욕망에 따라 롤러코스터도 조금씩 진화를 해온 것이다. 상승과 하강을 이용해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놀이기구는 또 있다. 호이스트라는 동력을 이용해 엘리베이터처럼 끌어올리는 이 놀이기구의 이름은 자이로드롭. 자이로드롭의 최고 지점은 지상 60m. 자이로드롭이 떨어지는 건 아파트 25층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때 다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순간적으로 다리 밑에 고기압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호이스트라는 이름의 기계가 탑승 의자를 끌고 올라간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자유낙하. 스스로의 힘으로 떨어진다. 롤러코스터와 마찬가지다. (25층) 아파트 높이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짜릿함은 이 놀이기구가 주는 쾌감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자이로드롭이 떨어질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 하늘에 떠 있는 거. 어때요? 떨려요, 막 진짜. 떨려요? 네, 힘이 안 들어가요. 그냥 뭐 공중에 뜬 것 같아갖고 너무 좀 놀랐어요. 처음 타봤는데. 궤도 열차처럼 스피드를 즐기는 게 아니고 떨어질 때 느끼는 무중력감이나 브레이킹이 생기면서 약간의 몸이 붕 뜨는 느낌, 그런 데서 스릴을 많이 느끼게 돼 있죠. 저 탑승문에 자석이 설치가 돼 있고 철판에 미는 힘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구간이 자석이 돼서 제동이 되는 구간이에요. 아, 다리 이렇게 해야 되나? 바로 이 부분이 자이로드롭을 멈추게 하는 제동 장치다. 이제 내려가기만 하면 단순한 놀이기구입니다. 앞에는 손잡이 꼭 잡으세요. 놀이기구에서 안전은 필수 요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간격을 유지를 시켜주는 장갑이거든요. 통상적으로 1mm 정도 저희가 유지를 해줘요. 요게 브레이크 핀이고 이 자석이니까 요 사이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지 떨어질 때 부딪히거나 소리가 나지 않거든요. 이 자이로드롭이 떨어질 때요. 이 자이로드롭하고 그 자이로통하고 가운데 뭐 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주위에 보면은 이 자석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금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자석 주위에 금속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 움직이는 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즉 뭐냐면은 얘가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이로 드롭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자기장의 변화가 더 커지게 되는데 그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자기장의 변화가 큰 것을 막기 위해서 더 큰 힘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이로 드롭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자석이 금속 판형을 지나치게 되는데 이때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과 도체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반대로 작용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생기게 된다. 떨어지는 탑승 의자를 세우는 힘은 영구 자석과 순간적으로 자석이 된 도체와의 사이에 생긴 반발력이다. 그 힘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자석과 판형 사이 간격 1mm. 이 간격이 반드시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2번씩 꼭 점검을 해준다. 놀이공원을 많이 찾는 사람들 중 하나는 연인들이다. 데이트 장소로 연인들에게 여기보다 좋은 곳은 없다. 연인들은 왜 놀이공원을 찾는 것일까? 고소공포증 있어가지고. 눈을 못 뜨더라고요. 네. 왜 함께 놀이기구를 타는 것일까? 친해지는 거. 더 친해지는 거. 아 그래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망가지니까? 서로 망가지는 모습. 자율신경 중추는 어떤 단순히 무섭고 공포스러운 반응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아주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났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감정적 반응에 대해서 유사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롤러코스터를 타고 공포영화를 봤을 적에 나타난 그런 반응과 내가 이 사람을 좋아했을 적의 반응이 유사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그걸 타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두근거리는 것으로 혼동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즐기는 180초의 스릴. 일상적이지 않은 짜릿함을 사람들은 즐긴다. 탈 때는 잠시 무서워도 그 순간이 지나면 밀려드는 짜릿한 시원함. 항상 새로운 이제 환경이나 자극은 호기심과 함께 두려움이 같이 공존을 합니다. 근데 이제 놀이기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려움이 올 걸 알고 평상시에 경험하지도 못하는 굉장한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 알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 변화를 이제 즐기는 거죠.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놀라운 일탈의 과학. 인간이 끊임없이
짜릿한 스릴을 추구하는 한 놀이기구도 꾸준히 발전을 할 것이다.